자, 봅시다. 그래서 기본 문제 6-3번에 아까 첫 번째 거는 했고요. 두 번째 거는 0,5에서 얘한테 내린 수선의 길이 뭐 이랬으니까 이거는 수선의 발을 아까 찾았으니까 1,2까지 거리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데 3번. 네, 2번 어차피 점과 점 사이 거리만 구하면 돼서 이거랑 이거 구하는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넘어가고 3번 보시면 0,5를 지나고요. B가 0,5 요거 지나면서 L하고는 뭐한? 네, 수직인 직선이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셔야 돼요? 요건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제 뭐 방향 벡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네, 방향 벡터 원래 방향 벡터가 있었으니까 그 벡터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거는 어찌됐든 기초 개념 강의니까 그 앞에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설명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어떻게 있으셨냐면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방향 벡터가 D 벡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A, B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쵸? 직선은 어떻게 있었던 거냐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점 지나고요? A라는 점 X1, Y1 요거 지나시면서 얘랑은 서로 뭐 했대요? 수직으로 만나셨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수직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조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 점 하나 찍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P라고 하신 다음에 그쵸? 그쵸? 그럼 또 뭐 하겠어? AP 직선의 방정식하고 뭐 벡터하고 요거 D 벡터하고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뭐 그쵸? 여기 또 수직으로 만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걸 만드셔서 어찌됐든 간에 또 내적이 0이다. 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P를 성분으로 놓고 X, Y라고 하면 그죠? 얘는 성분으로 놨었을 때 뭐가 되니까 P에서 A 빼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괜찮죠? 얘는 뭐예요? A, B죠. 내적해서 뭐 나와요?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뭐 하면 돼요? A를 얘랑 곱하죠. 식을 써보면 A에 X-X1하고 B에 Y-Y1을 더해서 뭐가 된다? 0이 된다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걸 넘겨서 B의 뭐 Y-Y1은 이렇게 써보면 마이너스 A의 X-X1이니까 B를 양변에 나눠주시면 요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현재 만드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뭐예요? B분의 A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를 따로 외울 거냐? 그럼 뭐 외우세요.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말고 뭐 굳이 뭐 외워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긴 한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0,5 지나면서 얘랑 수직이래요. 아까 L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3,1이었죠? 3,1 지나면서 3,1 방향 벡터면서 요걸 지난대요. 그래서 방향 벡터가 3,1 그쵸? 그럼 바로 쓰면 돼요. 3에 뭐 X-X1 1에 Y-Y1 이거 얼마야? 5 뜬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싫음 말고요. 그지? 뭐 대충 이렇게 보고서는 뭐 마이너스 3 대충 이런 거랑 해가지고 해도 되고 그런 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있는 공식을 설명 안 하는 거는 그쵸? 개념 강의에서 해야 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걸 다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네.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밑에 보세요. 유제 아이 착하지 풀어보세요.
구하실 수 있나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잠깐 봅시다. 기본 문제는 6-4번이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옛날에 그 수능 과목이 이과가 미적분투, 기하와 벡터, 확통이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니네는 문이과가 수능 과목이 똑같죠. 이게 얼마나 후폭풍이 셀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이과 수학을 통합을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거든. 근데 아무튼 뭐 니네한테 안 좋다는 게 아니야. 이제 문과 애들이 큰일 났는데 뭐 그거야 뭐 다 이과죠. 여기는 다 이과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옛날에 선생님 얘기했죠. 옛날에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영어를 이제 그 A, B형 갈라서 얘기했나요? 영어를 A, B형 한 번 딱 갈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B형, A, B형을 갈라서 봤는데 난리가 한 번 났죠. A형 뭐 때문에 A형 쪽으로 다 한쪽으로 몰려요. A, B형을 나눠서 뭐 문제가 좀 달라요. A가 어려웠나? 뭐 쉬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쪽 어려운 쪽으로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요. 그거 들어야 저기 하니까. 그럼 뭐예요? 밑바닥 깔아주는 애들이 없죠. 등급이 개판 났죠. 등급이 개판 나가지고 딱 한 해 하고 갑자기 바꿨어요. 다음 해 수능을. 아무튼 지랄들 하더라고. 그리고 예상 아니 아무튼 유튜브 찍으니까 안 돼. 교육청의 모든 제도를 지지해요. 자 봅시다. 그건 보세요. 근데 이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시절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라고 가르쳐. 그래서 기울기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기울기로 생각하는 거 어디 나오는 거는 미투에 나오죠. 그래서 한 직선이 있었어요. 그죠? 이 직선의 각을 뭐 알파라 합시다. 또 하나의 직선이 있었죠? 이 각은 베타라 합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질문을 하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알파 베타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얘의 기울기를 탄젠트 뭐라고 부를 수도 있죠? 탄젠트 베타라고 부르시는 것도 문제가 없죠. 그다음 여기 탄젠트에 뭐라고 부르시는 게 알파라고 부르시는 게 문제가 없을 거고 요거를 이제 만약에 M1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값을 M2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방향은 요쪽 각에 대한 거니까 요쪽 각은 뭐에서 뭐 뺐다고? 베타에서 알파 뺐다고 알고 계시니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탄젠트 뭘 구해 주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정의만 할 수 있다면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뭘 했대요? 1뿔 탄탄분의 탄마탄을 했대죠. 그래서 이제 1뿔 M1, M2분의 M1-M2를 하는데 보통 이제 예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왔으면 네가 순서를 바꿔서 계산한 거니까 보통 절대값을 취하라고 가르치죠. 그쵸? 저 방향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대로 벡터의 방향성을 가지고선 얘기를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바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은 요쪽 직선에 방향 벡터가 있으실 거고 요쪽 직선에 방향 벡터가 있으셨겠죠. 맞아요? 그럼 그 두 직선의 방향 벡터들이 이루고 있는 각이 곧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아니냐. 약간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쪽 방향 벡터, 요쪽 방향 벡터에 대한 뭐가? 방향 벡터 D1 벡터, D2 벡터로 할게요. D1 벡터와 D2 벡터의 내적값을 그죠? 쌤이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크크코로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D1 벡터의 크기, D2 벡터의 크기, 끼인 각의 코사인으로도 구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나눠가지고 정리하셔도 되고 뭐 이제 이런 패턴을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보시면 예를 들어 6-4번에도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G1이라고 하는 직선이 뭐라고 했냐면 3분의 X 플러스 2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4분의 Y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고 G2라고 하는 직선은 7 마이너스 X 2Y 요랬죠? 맞나요? 그러면은 결국 이쪽 방향 벡터를 얘 방향 벡터
위에 거 방향 벡터는 선생님 D1이라고 쓸게요. D1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컴마 몇이라고 써도 돼요? 3 컴마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2라고 씁시다. 자, 조심할 거는 외웠던 대로 요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요거 항상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7-x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싫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요. 2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방향 벡터가? 2분의 1이라고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2분의 1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제 요걸 가지고서는 내적해서 답을 내주시는 건데 그래서 요 놈이랑 내적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될 거고 자 반대편 보면 크기 5죠? 크기 얼마야?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5, 2분의 루트 5 맞나요? 코사인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예각의 크기 구하라 했죠. 예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코로 했는데 여기 부호가 음수 나왔죠. 예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돼요. 얘네를 뭘 찾은 거냐면 내적을 둔각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고 그럼 코사인 값이 현재 얘가 얼마니까? 5니까 약분해 주시고 코사인 값은 얼마라고? 루트 5분의 2라고 답을 내주시면 돼요. 센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그 변형 버전들이 있어요. 변형 버전들이 뭐냐면 그냥 이건 사실 외우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 똑같이 직선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어떤 직선은 방향 벡터를 줘요. 그쵸? 근데 어떤 직선은 뭘 줄 수도 있냐면 어떤 직선은 요 방향 벡터를 주면 좋은데 그 방향 벡터를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얘랑 수직인 벡터를 알려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보통 이런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직선과 수직인 벡터인데 저 벡터는 이제 법선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법선 벡터, 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n 벡터를 써요. 그래서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있는 경우에는 뭐 외우실 내용까지는 아닌데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을 갖다가 내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각이 어디예요? 요쪽 각이지? 요거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네가 여기를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90에서 빼주시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시겠죠? 여기를 구하게 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90에서 저 각을 빼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닌데 법선 벡터를 그러니까 수직인 벡터를 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죠. 이해돼요? 가끔은 뭐 할 수도 있냐면 아예 방향 벡터 없이 두 직선 준 다음에 두 직선에 법선 벡터만 들먹일 때가 있어요. 야, 요 직선이랑 수직인 거가 그래 그랬어. 요 직선이랑 수직인 것도 그래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 상태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두 방향 벡터들, 그러니까 법선 벡터들로 구할 수 있는 각은 이쪽 각이죠. 이쪽 각인데 실제로 어차피 이 각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이 저쪽 각이니까 90, 90이니까 얘랑 얘는 합쳐서 몇 도? 180도의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한 거에 대한 거면 이쪽 각은 180에서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구했었을 때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양수가 나올 수 있고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예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네가 음수로 나왔으면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양수가 나왔으면 잘 구한 거예요. 왜? 여기를 구한 거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아닌데 요 정도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매품으로 같이 딸궈져서 나오니까. 오케이? 해보세요. 6 두 개 있네요. 4번, 5번. 6-5번은 안 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학교 2학년 문제라. 유제. 그 바로 밑에 거 4번, 5번.
빠밤. 답 나오나요? 일단 앞에 내가 처음에 요거 6단원 얘기할 때 단원에서 벡터 방정식을 두 종류를 배운다 했어요. 뭐랑 뭐를 배운다고? 직선하고 원에 관련된 걸 배워요. 그쵸? 원과 직선에 관련된 벡터 방정식인데 이제 직선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랑 그죠? 밑에다가 방향 벡터 깔아가지고 x-x1 잡는 거 한 그 정도 두 가지 이해하시면 큰 문제 없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원이에요. 원인데 자 원은 들어봐봐. 원은 일단 정의 자체가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정점 잡아봅시다. 중심 C라고 할게요. 얘도 나름 물론 성분으로 종점 좌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자취니까 이래 합시다. 자, 원 위에 한 점 P라고 잡고 자취니까 x, y를 합시다. 괜찮죠? 보통은 거리 같은 것들 이런 걸 뭐라고 하니까 반지름이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괜찮죠? 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현재 저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그동안 배워왔던 걸로 봤었을 땐 아마 이런 것 같아. 선생님이 자 이렇게 쓰고 C에서부터 P까지 벡터를 그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다? R이다 이렇게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자 다시 봅시다.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P 벡터로 가는 거를 선생님이 스몰 P 벡터, C로 가는 건 스몰 C 벡터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P에서 C를 빼야 되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자, P에서 C를 뺐다 합시다. 괜찮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R. 자, 잘 들으세요. 문제에 딱 요렇게 그냥 나올 거예요. 아니면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결국 여기가 수학하는 동네가 다 그런 건데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써주면 서로 뭐라고 인지하기로 해요? 원이라고 인지하기로 한대요. 점 P는 동점이고요. C는 정점이고 R은 반지름이에요. C에 대해서는 앞에서 정의할 거야. 위에서 정의를 하는 거지. 야, 그 전에 C가 성분을 먼저 알려줘요. 이거 콤마 이거지롱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뭔 줄로 인식하는 거야? 중심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약속하는 거지. 됐나요? 다시 볼게요. 근데 갑자기 뭘 하고 싶었냐면 크기를 봤으니까 제곱을 하고 싶어졌어. 가끔 그렇죠? 크기 보면 제곱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얘를 제곱을 했어요. P 벡터 잠이 와요. 졸린가요? 괜찮아요? 난 졸려요. 모르겠지만 난 5시 반에 일어났거든. 졸려요. 하하. 자, 보세요. 에? 제곱했죠? 제곱 왜 했냐면, 봐봐. 이거, 혹시 P벡터에서 C벡터 뺀 거 내죠? P에서 C 뺀 거라고 봐도 되나요?
맞아요? 자, 이거 뺄셈이니까 자, 성분으로 표시합시다. 성분으로 표시하면 야에서 야 빼면 되나요? 봐봐. x-a, y-b 내적 x-a, y-b인가요? 내적합시다. 내적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을 더하면 뭐다? r제곱이다 나오죠. 요게 고1 때 배우는 원방이죠. 맞아요?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쵸?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알아먹기로 한대요. 이해돼요? 그러기로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오케이? 그러기로 약속을 하는 거래요. 어차피 이렇게 주진 않을 거라는 거야. 또 뻔하잖아. 얘기했잖아 아까. 그치? 고의 내신이야. 그럼 굳이 이렇게 주겠냐고. 이런 형태로 주겠지. 맞아요? 그걸 주고 알아먹기로 하는 거지. 됐나요? 봅시다. 보긴 뭘 봐? 6-6번. 6-6번. 기본. 두 정점 A, B가 있고요. P가 동점이 있고요. 각각 위치 벡터를 A, B, P라고 할 거고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버려요. 예? 헤이맨? 얘네 둘을 뭐로 갖는다고? 지름의 양끝. 그죠? 지름의 양끝. 지름의 양끝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수직이 생각나죠? 맞아요? 왜냐면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이라면 그죠?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이라면 이 위에 점 P라고 했었을 때 어차피 AP 벡터와 BP 벡터는 뭐 할 예정이지? 수직일 예정이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실 때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니까 A에서 P로 가는 벡터와 내적, B에서 P로 가는 벡터를 계산하시면 내적했었을 때가 얼마 나온대요? 0이 나온다고 써주시면 되죠. 이히 맞아요? 위치 벡터로는 P, A, B라고 부르기로 했으니 선생님 여기를 P에서 A 뺐다 하고요. 여기를 P에서 B 뺐다고 합시다. 요렇게 주면 알아먹기로 한대요. 뭘 알아먹기로 한대?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이라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기로 한대요. 자, 다시 이런 형태로 주면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갖는 원이라고 이해하기로 한대요. 이것도 벡터 방정식이야. 벡터를 이용해서 원을 표현했죠. 가령 예를 들면 주는 거야. 야, A가 3,4요. B는 마이너스 1,8이거든. 이렇게 주는 거야. 야,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라는 형태를 줘요. 그러면 얘네가 지름의 양끝이니까 우린 뭘 구해봐야 돼? 중심을 구해야죠. 더해서 반 나누고 더해서 반 나눠서 아, 중심이 1,6에 있으시구나. 반지름은 뭐 1,6에서부터 얘까지 거리 구해서 그게 반지름이구나. 이러기로 한대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배우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배우는 것도. 요 모양대로. 이해돼요? 그래서 벡터 방정식을 나타내어라 하면은 이게 답이에요. 요거 답이에요. 요거 딸린 문제 1번의 답이고. 뭔 얘기인지 봅시다. 자, 2번 봅시다. 2번. P 내적 P인데 P 내적 P는 그냥 P제곱이랑 같죠. 마이너스 4A 내적 B P 5A 제곱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A 제곱 옮겨 올게요. 4A 제곱. 요게 B의 제곱이래요. 허허. 에이. 5글자로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졸려. 맞아요? 의미가 뭐예요? What's mean? 의미가 뭐야? 지금 의미?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원의 중심이 이거죠? 맞아요? 원의 중심이 요 놈이에요. A 벡터가 뭔진 모르거든? 근데 EA 벡터의 그 끄트머리 그 종점이 있죠. 그 성분.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 자! 아니야. EA 벡터의 종점. 그죠? 이게 원의 중심이야. 맞아요? 반지름은 뭐예요? 그렇지. B 벡터의 크기. 뭔진 모르지만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런 원이에요. 알겠죠? 아니에요. 옛날에 가르쳤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원이었어요. 원. 정말이에요. 외자예요. 성이 권서 씨였어요. 성이 두 글자예요. 성이 두 글자, 이름이 한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름이 외자였구나.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맨날 혼자 흐뭇하게 웃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를 위한 거라며. 이제 그 친구도 나이가 꽤 됐는데. 됐나요? 이해가 돼요? 저러기로 하는 거래요. 밑에 거 보세요. 거기 유제 6-7번 있죠. 한번 봐봐. 답만 좀 구해보세요. 네, 13번이죠. 큰 번호로. 네. 자,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요? 멍충이라 그래. 운동을 너무 해서 그래. 근육이 뇌에 생겨가지고. 근육 운동을 그만해요. 그러니까. 준영아, 화내지 마. 준영아, 화내면 지는 거야. 알겠지? 자, 됐나요? 그게 아니라 두 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점들을 움직여 보면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점들을 딱 따라서 그리면 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둬요.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야. 다 원래 살다 보면 이해하기 싫을 때. 됐죠? 자, 6-7번도 볼게요. 6-7번에 점을 2개 줬어. 그러니까 뭐 점을 안 주는 건 아니고 문제 보니까 A 줬어요. 뭐래요? 마일, 1이래요. B래요. 뭐래요? 3,3이래요. 점 P가 X, Y인데 각각의 위치 벡터는 얘기를 해줬고요. 자,
얘기하던 얘기가 이거 아까 했던 얘기가 나왔어. P에서 A 뺀 거랑 P에서 B 뺀 거 내적했더니 얼마 나왔다고 했어요? 0이 나왔다고 했다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알아듣기로 한대요. 뭐라고 알아듣기로 한다고?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알아먹기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안 이해했어요? 예. 맞아요. 예리하네요. 네. 됐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 보니까 새로운 위치 벡터 C가 있고요. P-C는 R을 만족할 때 C의 좌표와 예? 뭐라고? 1번 보니까 뭐라 그랬어? 새로운 위치 벡터가 있고 여전히 아까 그 벡터와 빼서 R이 될 때 C는 뭐고 R은 뭐냐? 뭔 얘기겠어? 아까 이게 원이라며 그 원의 중심은 뭐고 반지름은 뭐냐? 이런 질문이죠. 맞아? 중심은 어떻게 너무 어렵죠?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쵸? 몇 컴마? 1 컴마 2가 C벡터의 성분이겠죠? 되나요? 그러고 거리 찾아야 되니까 요소 요까지 R은 루트 5 맞나요? 아니냐? 맞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냐 이런 거죠. 됐어요? 2번은 뭐라 그랬어? 그래서 2번 두둥 P의 자취와 and 갑자기 등장했어요. 직선 하나 딴 2분의 x 빼기 3 y 마이너스 교점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아, 또 갈리지. 여기서 갈려요. 뭐냐? 고일이야. 고일이야. 그러면 봐봐. 점 P의 자취 이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방을 만들어요. 원방 너무 쉽지. x 마이너스 몇의 제곱? 1의 제곱. y 마이너스 몇의 제곱? 2의 제곱. 계산하셔서 얼마 나왔다는? r제곱 5가 나왔다는. 이게 이제 P의 자취죠. 여기까지 됨? 근데 직선이 지나가면서 얘를 뭐 했어? 뚫 보고 지나갔어. 그 뚫은 두 점 사이의 거리.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점직 반지름하고 피타피타 써주시면 답이 나오는 뭐 이런 루트로 가겠죠. 요게 이제 고1 수학. 그럼 얘는 어쩌겠다는 건데? 일단 직선 위에 모든 점을 하나의 성분으로 표현을 했더니 얘를 하나의 성분으로 표현을 했더니 x 성분은 2t 플러스 3이라고 하셨고 y 성분은 t 플러스 1이라 하셨는데 이 성분들 중에 유난히 원을 따르고 싶은 애가 요걸 따라가고 싶은 애가 있어서 여기다 바로 대입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고2 수학이고요. 기하에서 푸는 방식. 집어넣어. 요 집어여요. 집어였더니 뭐가 됐어요? 2t 플러스 얼마에? 2의 제곱 되시고요. 집어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가 나오시니까 계산하시면 4t 제곱에 얼마고? 4, 8t 4t 제곱 2t 1은 5라서 이 새끼 저 새끼 요 새끼 5t 제곱 얼마? 6t가 0 나오시면서 t 값은 0 또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0 튀어나오셨으니까 점 두 개 바로 때려서 얼마? 3,1이시거나 마이너스 5분의 0 넣어서 그거 두 개 찾으신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거식이고요. 선생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고1이니까 그렇게 풀기 싫어요. 점직 비타 푸셔도 전혀 무방하죠. 상관없죠. 네. 꼭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조금 짜쳐 보이는 건 있지만 괜찮아요. 그거는 뭐 잠깐의 좀 쪽팔림과 그렇죠? 그거만 좀 이겨낼 수 있다면 짜쳐 보이는 건 큰 문제 없어요. 괜찮죠? 왜? 좀 짜쳐? 이건 좀 별로 간지가 안 나죠? 아이, 요게 훨씬 간지나지. 뭐. 그렇죠?
자, 봅시다. 옆에 걸로 넘어가죠. 원방. 가끔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6-8번. 화났어? 민서 괜찮아? 우리 민성이 화가 많이 났는데? 눈이 그렇게 쪽지졌어. 자, 점 C를 잡았어요. C는 또 뭐래? A, B래지.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이래요. 근데 원 위에 점이 있었어. 점 P가 있네요. X1, Y1.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증명해보래요. 따라. 잘 보세요. 가끔 물어봐요.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라고. 왜 증명하라고 물어보냐면 요게 조금 요상한 연산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예 선생님 저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사실은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랑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고일 수학으로 증명 가능하죠.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요 접선 요대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점 하나를 x라고 잡아서 우리 얘의 자취를 알아보기로 하죠. 괜찮아요? 자취 알아보기로 하죠. 얘는 x, y라고 할게요. 각도 나왔죠. 이거 벌써 각 나온 거 아니니? 이게 뭐고? 또 뻔하죠? 맨 그거지 뭐. 또 90도지. 맞아요? 그럼 어찌할 건데? 내적이 0이다 또 쓰겠죠? 봅시다. 일단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CP랑 PX. 괜찮아요? 수직이죠? CP, PX. 수직 맞죠? 갑시다. 내적은 0이다로 갈 거예요. 거기 위치 벡터는 다 표현을 해줬어요. 위치 벡터를 거기 종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 자, 선생님 쓸게요. 이거는 P에서 C를 뺐다. 내적. 괜찮죠? 자, 얘는 X에서 P를 뺐다. 요것이 뭐다? 0이다. 괜찮죠? 괜찮죠? 안 괜찮아요? 괜찮죠? 네, 보세요. 이때 여기서 잘 봐봐. P 빼기 C였는데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걸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원래 X 있었죠. 그 옆에 살짝 C를 하나 뺐다 더할게요. 그리고 다시 자 이래서 선생님들이 증명해 보라고 해요. C를 하나 뺐다 더할게요. 알겠죠? 뺐다 더할게요. 다시 갑시다. 자, 어차피 내적은 뭐가 가능하니까? 분배가 가능해요. 요 새끼 살짝 썰어요. 요 썰어서 요 하나 붙여요. 알겠죠? 붙인 거 다시 써볼게요. P 빼기 C 내적 X 빼기 C 플러스 요놈 P 빼기 C 내적 C 빼기 P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요거 부호 좀 바꿀게요. 부호 바꾸면 샥 부호를 요렇게 해서 요거 괜찮죠? 요 괜찮죠? 괜찮죠? 자, 어이 괜찮죠? 넘겼어요. 됐어요? 보세요. 어딨지? 아까 한 요쯤에다 판서했는데 P에서 C 뺀 거의 크기가 결국엔 반지름이죠. 맞죠? 이거랑 이걸 내적하면 제곱이죠. 그럼 이게 R제곱이죠. 됐죠? 자, 보세요, 이제. 얘가 뭐야? X1, Y1이지. 얘가 뭐야? A, B지. 쓸게요.
x1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b 내적 쓸게요. 얘에서 얘 뺀 거지.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내적 할게요. x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는 r제곱 미 되는 거예요. 요렇게 증명되죠. 이게 뭐예요? 중심이 a, b 접점이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그 중에서 중심 0,0인 거 우린 위주로 외웠죠? 중심이 0,0이면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죠. 그쵸? 그 방정식이죠. 접점을 알고 있을 때. 되나요? 근데 이거를 따로 외울 거냐? 그냥 이번 우리가 또 원방을 또 내신을 봐야 되니까. 따로 외울 거냐? 그러면 나는 사실 좀 비추해요. 이거 꼭 굳이 외워야 되나? 난 생각은 하는데, 사실 나는 그거 외우는 것보다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 사실 이제 일반 가르치면서 접선을 수업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접선을 굳이 안 가르쳐 봐도 애들이 그냥 다 어차피 원에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그거 쓰면 다 나오잖아, 고일 수학은. 그러니까 애들이 딱히 접선에 대해서 내가 이때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는 딱히 안 하는데 그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 그 정도는 외워야죠. 그건 이제 다이렉트로 쓰고선 시작해야 되니까. 사실 나머지 관에서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 꼭 외워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기하 내신 때, 나중에 내신 때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물어보긴 해요.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증명해라. 워낙 유명한 증명이라가지고. 워낙 유명한 증명인데 봐봐. 요 상한 거 한번 들어가잖아. 더했다 뺐다.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잘 못 풀죠. 수업도 안 들을 거 아니야? 그지? 고일 수학도 그잖아. 학교에도 수업 잘 들어요? 잘 안 듣죠? 배제 보이는 애들은 조금 듣겠지만 이제 웬만한 애들은 잘 안 듣죠. 일반고는 수학 시간은 주로 자는 시간이죠. 내 수업도 자는 시간인가요? 그 정도 자면이 신생아야. 어? 낮잠을 그 정도로 자면 보통은 집에서 이제 그죠? 애니를 하나 부시고 왔던지 그런 거죠. 선생님 오늘 저 6편까지 부셨어요. 이런 거. 자, 6-9번. 점을 3개를 줬어요. 1,3.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거. 4,1. 야, 근데 니네 교재 정리는 좀 해야 되죠? 안 해도 돼요?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그냥 둘 거야? 검사한다. 자, 1번 볼게요. 1번 뭐라고 했어요? 1번 뭐라 했어요? PA? PB. PC가 뭐래요? 더한 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 자, A, B, C의 무게중심이 있겠죠? 내가 봤을 땐 P가 곧 무게중심인데요? 내가 첫날 가르칠 때 0벡터가 뭐라고 했지? 시점 종점이 같은 거라 했죠. 이거 P에서 무게중심으로 가는 벡터인데 0벡터죠. P가 무게중심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 이게 P에서 무게중심으로 가는 벡터죠. P에서 A, P에서 B, P에서 C를 3으로 나눈 벡터면 무게중심으로 가는 벡터잖아. 맞아요? 근데 0벡터라며. 그게 뭐야? 시점 종점이 같다는 거잖아. P에서 그냥 다시 말해서 A, B, C의 무게중심 선생님 G라고 한다면 요 벡터 자체가 지금 3에 P에서 G로 가는 벡터라고. 근데 왜 0벡터가 나오냔 말이야. 얘네가 같으니까 0벡터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P가 뭐예요? 무게중심이에요. 그 무게중심 찾으라는 거예요. 아,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해돼요? 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봐봐. 밑에 거 봤어요. PA, PB, PC 더한 거의 크기가 3이 된대요. 봐봐. 더한 거의 크기가 3이 된대요. 어떻게 해야겠어? 나눠야죠, 양변을 일단.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해해요? 왜냐면 삼각형이 있을 거고 삼각형에 무게 중심이 있잖아. 근데 지금 이 벡터가 뭐냐면 어떤 P라는 점에서 얘를 향하는 벡터란 말이야. 맞아? 근데 그 크기가 언제나 1로 일정하대. 그러면 결국 뭐야? 얘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만들어지겠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그 프린트부터 풀었죠. 프린트 풀어주면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비율이 똑같을 때는 2 또는 3으로 나눠서 중점 벡터라든지 무게중심 벡터로 향하는 게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니 생각을 좀 잘 해주셔라. 오케이?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어차피 생각해봐라.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잖아. 그래서 변형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밑에 거 보시면 6-13번만 해볼까요? 원서가 녹화 잘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지만 좀 봐봐. 아, 고마워요. 용량을 충분히 저기 해놨더니 근데 갑자기 유튜브 접속이 안 돼요. 라이브요. 그리고 또 저장되죠, 그것도.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를 사고 싶은데 근데 저것도 카메라가 있긴 해서 저거 쓰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저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저거 지금 니네 거 프린트 하나 더 만들고 니네 거 알려줄 거 하나 더 정리하는 게 더 급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생각의 여유가 없네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지금 6단원까지 했거든. 원래 그런 거야, 얘들아. 특강 때 한번 확 쌈박하게 뭐 하나 정리하면 진도 막 나가지. 당연히 니네 교재 같은데 텅텅 비어 있지, 그지? 과제 제대로 안 했으면 텅텅 비어 있겠지. 근데 그것까지 다 채우면은 당연히 뭐가 안 돼? 진도를 못 나가.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 니네 끝에까지 일단 뭐가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봐봐. 2차 곡선 했죠. 포타쌍을 했어요. 포타쌍을 했고 그 다음 그거 관련돼서 접선들을 알려줬는데 접선의 방정식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아, 기억나요. 정말? 테스트 한번 봐. 아무튼 그랬어요. 벡터 기본적인 뜻과 연산했어요. 뜻과 연산, 뭐 기본적인 거, 뺄셈, 덧셈 알려줬고 실수배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종점만 본다. 종점만 본다. 그 종점을 이름을 붙이면 성분이 된다. 좌표표면 갖고 와서, 그죠?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 성분과 내적, 내적까지 설명을 하고 지금 직선이랑 원을 표현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됐죠? 왜요? 러너예요. 러너 같은 건데 모자예요. 러너. 네, 러너. 헛들. 자, 봅시다. 아이, 그냥 너무 지겨우니까 사실 이거 갖고서 뭐 재밌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번 것도 안 재밌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7단원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아예 결이 달라요. 일단 벡터가 안 나와, 당분간. 당분간 벡터가 안 나오고요. 다행일까? 자, 공간 얘기가 나오는데 공간 도형이 나와요. 지금 얘가 그죠? 일단 혹시 책이 있으시면 책을 잠깐 보시면 책을 잠깐 보시면 집에서 심심하시면 한번 거기 131쪽부터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132쪽, 133, 134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그쵸? 네, 좋은 얘기 많이 써 있어요. 정독을 하시면 정확하게 5분 내에 잠들 수 있어요. 혹시 불면증이 좀 있으시거나 하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봅시다. 보통 유클리드 기하 원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뭐 이게 있어요. 막 한참 나와요. 이게 내가 여기 설명할 때마다 참 좀 그래. 여기 미리 얘기할게 얘들아. 이걸 왜 하는 거냐면 뒤에 보면 공간도형 관련돼서 이제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들을 풀 때 앞으로 앞에 나와 있던 정리에 대해서는 굳이 말 안 해도 니네가 그런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공간도형 초반에 항상 이런 설명들을 깔아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언제 봤냐면 니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울 때 꼬인위치 배웠죠. 거기도 교과서를 열심히 보진 않으셨겠지만 거기도 이 내용이 있긴 해요. 열심히 보진 않았죠, 당연히. 근데 있긴 해요. 내가 알기론 그래. 거기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근데 일단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뭐 거기 뭐 한참 뭐 있어. 뭐냐? 공간도형의 성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아이 됐어. 자 봐봐. 처음부터 그냥 첫 번째 여기 앞에 조금 생략하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깔고 가는 것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평면의 결정 조건이에요. 평면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유일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야 되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평행사변이 결정되려면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 직선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예요. 그러면 평면이 결정된다고 해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은 이게 중딩 때도 다 요거 육면체 그려서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점 3개 그쵸? 점 3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요 3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요쪽 앞에 면 하나로 유일해요. 이런 뜻이에요. 이럴 줄 알고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자, 점 3개가 있고요. 점 3개를 포함하는 평면은 요거 하나로 유일해요. 다른 평면은 찾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책상은 흔들리죠. 들어봤어요? 이 얘기? 책상은 흔들리죠. 다리가 3개면 안 흔들린다고 하죠. 물론 열심히 흔들면 난 흔들 수는 있어요. 쌤은 난 할 수 있어. 난 이제 부실 수는 없는데 흔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힘으로 흔드는 거고 보통 뭐냐면 점 4개가 있으면 점 4개를 갖다가 이게 흔들면 점 3개가 요거 3개일 때 요거 3개일 때 요거 3개일 때가 평면들이 막 바뀐대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4개가 완벽하게 평면이 아니라면 살짝만 한쪽이 짧으면 그래서 책상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책상을 어떻게 만들면? 책상을 만들 때 다리를 하나 3개로 만들면 안 흔들린다고 하죠. 대신에 이제 힘을 못 받죠. 니네가 푸시겠죠 그때.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4점에다가 뭘 놓고서는 뭐 이렇게 촬영 같은 거 있잖아. 뭐 점 이렇게 닿는 면적을 밑에서 투시 영상 같은 걸 찍어가지고 점들이 닿으면 그래서 흔들면 이게 막 이렇게 돼. 야, 점 4개니까 점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4 컨비네이션 3이잖아. 그죠? 그럼 평면 4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지. 이해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아무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는 있어야 평면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보통은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선 하나가 결정되려면 점은 몇 개 있어야 되는지 알아? 한 직선의 결정 조건. 점 2개예요. 맞아요. 점이 2개예요. 그럼 점이 2개니까 이렇게 합시다. 평면 위에 한 직선이랑 이러면 점 2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 직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점 하나랑. 이래도 평면이 결정된다고 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역시나 자 보세요. 한 평면 여기 점 2개 있죠? 그죠? 점 2개. 요 직선이죠. 요 직선과 또 다른 한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요거밖에 없다. 이 직선 하나를 포함하는 평면은 개 많아요. 이런 평면, 이런 평면, 이런 평면. 근데 이 직선이랑
점까지 껴주면 딱 포함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떤 한 점에서 만나는 혹은 평행한 두 직선. 이번엔 점은 필요 없어요. 직선 두 개가 평면상에 위치하는 상황. 직선 두 개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직선하고 이렇게 직선 맞죠? 한 점에서 만나죠? 다른 두 직선이죠. 저 두 직선을 한 방에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직선 있고요. 직선 있어요. 평행하죠. 평행한 두 직선. 저걸 한 방에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뒤에도 직선 있죠. 요 앞에 직선이랑 뒤에 직선은 평행해요, 안 평행해요? 평행하죠. 이런 거잖아. 얘랑 얘도 평행하죠. 얘랑 얘도 평행하죠. 그럼 얘네를 한 방에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죠. 이런 거예요. 되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만 하는 동네라서. 됐죠? 왜 이거 먼저 하는지 알아요? 왜 이걸 먼저 하는 줄 알아? 지금 결정 조건이 몇 개예요? 4개죠. 보통 니네 학교에서 푸는 객관식이 몇 개예요? 선지가 5개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 그쵸? 물어봐요, 이건. 물어봐.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딴 거는 못 외워도 되는데, 이거는 내신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알겠죠? 큰일 났다. 우리 마이너 잘 자네. 큰일 났네, 우리 마이너. 큰일 났어. 마이너! 자,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두 직선이 있어요. 위치 관계. 위치.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 할게요. 일치만 빼고, 일치는 뺄게요. 일치는 서로 다른 건 아니니까. 첫 번째 이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한 점. 평행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공간상. 드디어 니네 좋아하는 애 나왔죠. 꼬로 시작하는 애지. 꼬인이지. 좋아하는 애들이죠. 뭐죠? 야랑. 뭐 이런 애들이죠. 요거랑 요거 이런 거. 그죠? 뭐예요? 뭐라고 배웠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 얘 다음에 얘를 설명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보세요. 아까 한 평면 결정 조건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거 얘기했죠. 두 직선이. 자, 일로 올게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한 상황은 일단 이 두 개의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죠. 납득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방금 앞에 설명했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나 아니면 평행한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공간상에 어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면 그것은 한 평면 위에 있음을 전제하죠. 납득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꼬인이치는 이 둘 다가 아니란 뜻이죠. 그럼 얘는 반드시 두 개가 평면이 달라요. 다른 평면이에요, 이건. 이해하실 수 있죠? 다른 평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일단 두 직선은 다른 평면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쟤네를 각을 구해야 돼서 그래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 한 평면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건 해야 돼요. 이건 해야지. 세 번째. 공간이에요. 평면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위치 관계. 평면이 있어요. 공간이에요. 두 평면이 있어요. 두 평면. 봐봐.
요도 평면 하나 있죠. 요. 평면 있죠? 위에 뚜껑. 자, 아래 뚜껑 있죠? 보여요? 아래 뚜껑. 저런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너무 어렵죠? 안 만나잖아. 평행이에요. 자, 공간상에서 두 평면은 평행할 수 있어요. 괜찮죠? 괜찮죠? 자, 공간상이죠? 자, 평면 하나 있어요. 평면 옆에도 하나 있어요. 옆에 평면. 옆에도 있어요. 뭐 했죠? 뭐 했죠? 만났죠. 뭐가 생겼죠? 선이 생겼죠. 다시. 평면 있어요. 자, 평면 있어요. 두 평면이 있어요. 두 평면이 있는데 만났죠. 만나면 뭐가 생겨요? 선이 생기죠. 이름이 있어요. 두 글자예요. 교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요. 이름이 교선이에요. 만나니까. 알겠죠? 뒤에서 나오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봐봐. 평면 사이에 각이 있다고 합시다. 평면 사이에 각이 있다고 합시다. 각을 어떻게 잴 거냐? 라는 숙제가 좀 있어요. 자, 각 재보세요 이랬어. 선생님이 야, 너네 이거 두 평면의 각을 좀 재봐. 어떤 친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 혜인이가 왔어요. 선생님, 요래. 옆에가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재는 거지, 각을. 뭔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각을 재는데 여기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재는 거야.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쟀다 이렇게 재는 거야. 어? 그럼 이게 누가 규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다른 소리를 할 거 아니야. 선생님 30도요. 선생님 32.5도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이걸 그래서 먼저 설명하는 거야. 야, 누가 평면과 평면이 각이 얼마인지 물어보잖아. 그러면 반드시 평면상의 점을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교선 보이죠? 반드시 교선을 찾아야 돼. 교선을 찾아서 교선 쪽으로 수선에 발을 내려요. 알겠죠? 발을 내렸다가 이 수선의 발에서부터 다시 이 교선과 수직으로 나가요. 항상 요렇게 해서 요각을 재기로 해요. 약속을 했어요. 너한테 이해를 구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정했어요. 이름이 있어요. 달을 이자를 써요. 다른 면들의 각이라고 해서 이면각이에요. 알겠죠? 저게 이면각이라는 애예요. 면들끼리 각이 있으면 저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수직으로 들어갔다가 수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나중에는 이제 습관적으로 알게 되실 내용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모르시겠어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더 봅시다.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만 합시다. 이거만 하고 쉬는 걸로. 한 번 더 쉴게요. 자, 봅시다. 135쪽인데 너네는 지금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와우.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관한 정리래요. 에? 자, 읽어볼게요. 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써있죠? 읽어볼게요. 평면 감마가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랑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 A와 B는 평행하다. 뭔 얘기냐? 보세요. 어떤 평면 하나가 있었어요. 평면 있었고요. 평행한 두 평면이랑 만났어요. 봐봐라. 뚜껑 두 개. 봐보세요. 뚜껑 두 개랑 만나요. 자, 옆에랑 뚜껑 두 개 만났어요. 교선 두 개가 생겼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랑 여기죠. 그 교선 두 개는 평행하대요. 당연하죠. 평행한 거. 만났어. 얘네 둘이 평행하지. 그러면 안 평행하냐? 당연한 얘기죠. 여기 다 당연한 얘기만 써 있어요. 왜 설명하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이용해서 그런 줄 알아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알겠죠? 직선 A, 평면 알파가 평행하대요. 직선 A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랑 알파의 교선 B는 A랑 평행하대요.
난 이거 설명할 때마다 너네 그 지루한 표정이 너무 좋아. 계속 지루해. 재미가 없지. 이게 재미있을 리가 있나. 직선 A가 있어요. 직선 A가 있고 평면 알파랑 평행이에요. 평면 알파가 있어요. 평면 알파. 직선 A, 평면 알파. 안 만나. 근데 A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얘와의 교선이 생겨. 뭐라고? A를 포함하는 평면과 알파의 교선. 봐봐라. 이게 알파예요. 그러면 A를 포함하는 평면은 이 뚜껑이야. 뚜껑 이렇게. 포함하는 평면. 베타예요. 교선이 생겨요. 이 교선은 얘랑 평행하대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 더 그릴게요. 나 기초 선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길게 설명해요. 중요하긴 해. 나중에 뭐 사실 이제 안 배워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 번 안 보면 나중에 혼자선 절대 안 읽어요, 이거. 자, 직선 A가 있어요. 평면 알파랑 평행해요. 직선 A가 평면 알파랑 평행할 때 알파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A와 평행한 직선은 알파 위에 있대요. 뭐라고? 직선 A가 있어요. 직선 A. 평면 알파랑 평행해요. 평면 알파예요. 평행하죠? 평행한데 이때 알파 위에 한 점. 여기를 할게요. 라지 A. 요거를 지나면서 A랑 이걸 지나면서 A랑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할게요. A를 여기다 정할게요. A. 요걸 지나면서 A의 평행한 직선 B가 있대요. A랑 얘랑 평행한 직선. 요렇게. 다시. 알파 안에 들어있대요, 얘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모두 알파랑 평행할 때 AB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랑 평행하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평면 알파가 있어요. 이거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모두 알파랑 평행해요. 서로 다 요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A, B가 있어요. A, B 모두 알파랑 평행하대요. 알파랑 평행하다고 할 때 A, B를 포함하는 평면 두 직선 포함하는 평면은 이쪽 뒤에 면이죠. 이쪽 면. 이쪽 면은 얘랑 평행하대요. 두 직선이 있으니까 이쪽 면. 그쵸?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직선이 A, B, C가 있는데 A와 B가 평행하고 B와 C가 평행하면 A와 C는 평행하대요. 얘랑 보세요. 얘랑 평행하죠. 얘랑 평행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별말 안 해도 평행한 줄로 알으래요. 알겠죠?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수능 보는 뭐 학교 내신을 보는 애들 중에 이 공간적 내용을 외우고선 시험 보는 애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고. 쉴게요, 일단. 쉬었다 뒤에 거 합시다. 우진아, 저 한 번만 눌러줘.